중년 남편의 알 수 없는 짜증, 삐침, 그리고 멀어진 부부관계 혹시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는 많은 아내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중년,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탈진과 정복 욕구의 상실, 그리고 무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놀랍게도 남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배우자의 포용과 인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행복한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핵심 열쇠가 된답니다. 그 사람, 변했어요.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외치며 남편의 변화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혹시 남편의 그 변화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등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년 남편들은 겉으로는 굳건해 보여도 사실은 20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던 그 에너지, 넘치던 자신감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나고 가정에서는 어깨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은 무심코 가오를 잡으려 합니다. 이 가오는 단순히 허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쓰러운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변화에 대해 왜 저래? 갑자기 삐지는 거야? 잔소리가 왜 이렇게 늘었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성적인 위축감이 숨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안할 때 엄마에게 칭얼거리듯 중년 남편들도 자신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라는 알 수 없는 허탈감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흔히 탈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었던 남성들이 어느새 자신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 남자는 왜 이렇게 평범해졌지? 혹은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갔지? 라고 실망하는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내분들이 평범한 중년 여성인 것처럼 남편들 또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일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분들은 자신감 넘치고 자상하고 심지어 다정다감하고 스위트하기까지 한 이상적인 남편을 원합니다. 물론 그런 남편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상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남편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관계는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년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실로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성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마치 전장의 병사가 승리를 갈망하듯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이자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이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그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더불어 중년 남성들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호르몬적 변화를 겪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위축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성격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대범했던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삐지거나 전에 없던 잔소리가 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래?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남편이 스스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피곤해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기대어 있는데 아내가 계속 말을 걸면 남편은 말할 기력도 없는데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느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공감 능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과도하게 부여되는 책임감 속에서 늘 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치 섬처럼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는 외로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년 남편을 탈진된 상태에서 가오잡으려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오로지 일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었던 남성들은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약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약해진 자신의 모습조차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더욱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오를 지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는 허세라기보다는 연약해진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안쓰러운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힘들어도 부모님께 투정 부리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던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년 남편들과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남편의 가오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녀 모두 그런 약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중년 남편들은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려 애씁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그런 약한 부분을 포용력 있게 받아주고 진심으로 인정해준다면 관계는 놀랍도록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왜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자를 받아줘야 해?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오를 살려주고 그의 약한 부분을 감싸 안을 때 남편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것이고 아내에게 애정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아내에게 되돌아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행복한 중년 부부들의 공통점은 아내가 남편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포용력의 사이즈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축 처져 있을 때 당신 괜찮아, 잘 될 거야. 난 당신 믿어 한마디 건네는 것이 잔소리 10마디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힘없이 들어설 때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도 수고 많았어라고 말해주는 작은 배려가 남편에게는 세상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취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남자답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밀려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중년. 남편에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사이클, 배드민턴처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는 활동들은 남편에게 다시금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남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때 만약 아내가 그런 과정을 함께하며 응원하고 격려해준다면 남편은 아내를 단순히 배우자를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유, 중년 남자 비위 맞추려면 너무 피곤해서 연애 안 하고 만다. 고 푸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원칙의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인생과 사랑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내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우선에 두고 그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취미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때로는 작은 목표를 세워 같이 이루어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함께 땀 흘리고 성취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 새로운 관계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면서 정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다면 왜 제가 이토록 함께하는 활동을 강조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처음 여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선호하는 외모의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구적인 미인형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평범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선호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동양적이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죠. 어쨌든 외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부합해야 남성의 마음을 처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이 결국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데는 외모 외에도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결국 정착하는 여자는 여러 면에서 우월한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애를 잘하고 결혼에 꼴이 나는 여성들은 모두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범한 직업과 외모를 가졌음에도 연애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스타일 좋고 능력 있는 여성이 오히려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똑똑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정작 연애에서는 항상 힘들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남성들에게 부담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잠시 중학교 가사 시간으로 돌아가 난자와 정자의 수정 과정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수억 마리의 정자가 단 하나의 난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죽거나 길을 잃는 정자도 부지기수죠. 결국 단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와 수정에 성공합니다. 이때 난자는 정자가 와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신호를 보내어 수정에 가장 적합한 정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즉, 정자의 선택이 아닌 난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디션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하지만 결국 선택은 심사위원의 몫인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연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에게 정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은 가벼운 연애를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진지한 연애나 결혼을 결심할 때는 여성보다 훨씬 이성적인 면이 발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이 여자가 최선이다라고 느낄 때 그 여성에게 정착하게 됩니다. 즉,
내 상황에서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할 때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선의 여자에는 직업, 외모, 성품, 생활 습관, 매력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현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흔히 남성들은 예쁘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년 남성이 진정으로 정착하는 여성은 성품과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배려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가진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마치 집밥 같은 여자를 선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편안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맛에 끌리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연애를 잘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도 있고,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대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이 비슷한 사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등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40대 여성분은 늘 자신보다 월등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한 연하 남성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그 남성은 아마 그 여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남성이 결국 정착하는 여성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의 여자라는 판단이 설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가 화학신호를 보내 수정에 적합한 정자를 끌어들이듯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잡아당기는 안목과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 부부,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남녀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접한 40대 여성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다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자리를 할 정도로 속궁합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바로 연년생 자녀를 낳았고 출산 후 육아에 지치고 살도 찌면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잠자리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엔 남편에게 왜 안 하냐? 고 보채기도 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서로 불만도 없었습니다. 잠자리는 없었지만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하고 쓰다듬는 스킨십은 충분히 교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동호회 여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 여자와 카톡을 하고 심지어 모텔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무섭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내 인생이 미쳐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하며 10년 넘는 결혼 생활에 후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부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잘 닦아놓은 길이
어느새 풀로 뒤덮여버린 것처럼 방치된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킵니다. 제가 주변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여성들이 섹스리스여도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 없고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것을 말하자면 남성은 손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거나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지 않는 한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여자와 관계하지 않아도 자위, 몽정 또는 불륜 등의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은 성기능이 떨어져도 성인 비디오라도 보면서 욕구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남성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액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 결국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 것과 비슷합니다. 3년, 5년, 심지어 10년 넘게 섹스리스라고 말하며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서 좋은 아빠로서의 책임감만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여자로서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남성에게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에 대해 외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탐닉한다. 우리 부부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니 문제없다. 가벼운 스킨십은 늘 하니 아쉽지 않다.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울 시간이 없다. 대화도 많고 동지로 뭉쳐있고 가치관이 잘 맞아 섹스 없어도 충분하다. 남편을 믿는다. 우리 남편은 다르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남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만 관심 없는 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성이 성욕이 없는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모든 섹스리스 부부가 외도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가 원활한 커플과 원활하지 않은 커플을 검사해보면 성관계가 원활한 커플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커플 사이의 좋은 감정과 호감, 결속력을 높이고 농도가 높은 커플이 외도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바로 성관계를 통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40대 여성의 사연처럼 육아에 지쳐 10년 넘게 섹스리스로 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도 성욕이 사라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출했을 때나 먼저 잠든 사이에 온갖 성인 비디오를 보며 혼자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몇 번의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섹스리스를 극복하고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긴 여정 속의 성관계도 상황에 따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면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남녀 사이의 성이 단절되면 외적으로는 일상을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됩니다. 남성에 따라 성욕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아예 없는 남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 커플은 아무 문제 없고 섹스 없어도 사이좋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진짜 좋은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떤 문제든 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그냥 놔두면 메마른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말입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며 매일 성관계만 탐닉하는 남성도 문제지만 육체적인 것은 터부시하고 정서적인 것만 잘 맞는다고 하는 것도 그리 건강한 부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커플은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이는 인간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안정된 심리는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넓은 시야로 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심리를 알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연애를 훨씬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이중적입니다. 남성들이 야한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보다는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남성의 이중적인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모든 남성들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스스럼 없이 어깨를 툭툭 치며 친근하게 대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국민 여동생처럼 행동하는 이런 여성들이 자신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관계로는 발전시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딱 성격 좋은 아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야한 옷을 입은 여성도 모임에서 만나면 보기에 즐겁고 하룻밤 즐길 수는 있지만 진지하게 만날 여친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룻밤 즐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모든 남성의 여동생처럼 행동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밝은 성격의 여성이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예쁜 옷을 입은 마네킹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인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인간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좌뇌와 우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것을 뇌량이라고 하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뇌량이 훨씬 굵기 때문에 여성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요리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지만 남성은 요리면 요리, 전화 통화면 전화 통화, 이렇게 한 가지 일만 수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뇌량의 차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감정 표현도 서툴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서운해하는데요. 남자의 기본 속성을 안다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서툴게 표현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원래 저렇게 타고났구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서툰 아이의 그림을 보며 그 안에 담긴 노력을 칭찬하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대화가 통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구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성은 신뇌, 즉 심피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뇌는 생존과 생식, 안정을 위한 기능이고 심피질은 학습, 감정, 언어 등의 기능을 합니다. 즉, 남성의 뇌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여성과의 대화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내가 머리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남성은 아픈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약 먹어와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남녀가 함께 길을 걷다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남성은 자신이 그 가방을 사주지 못하는 것, 즉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 내 감정을 읽어줘. 라는 아내의 말을 자신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말과 행동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안다면 훨씬 관계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남자는 자신 때문에 행복한 여자를 원합니다. 남성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으로 인해 행복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뒤에 남편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준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은 자신으로 인해 아내가 행복해하면 더욱 행복하게 해주려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반면 아내가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행복한 마음을 남편에게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더 큰 사랑을 줄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 자신의 무능을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알게 모르게 무능은 죄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며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트러블이 생겨 화가 나더라도 남편을 비하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언행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언행이 반복되면 아무리 깊었던 사랑도 결국 식어버립니다. 마치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처럼 관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종종 아내의 욕심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시기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사는데 꿈이 없어 보이는 남편은 무능해 보여. 나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큰 집에 살고 싶고 고급차를 타고 싶은데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남편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무의식 중에 남편을 자꾸 푸시하게 되고 무능한 남자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친구가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갔대. 고급차를 타고 동창회에 나왔대라고 말하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을 자극하거나 유명인이나 옆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성적인 비하나 경제적 무능을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그 당시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결국 친구가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남편을 무능으로 몰고 가게 되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연애를 할 때도 나타납니다. 내 친구는 번듯한 직장 다니는 출중한 남성과 결혼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하고 눈만 높이다가 좋은 남자들을 다 놓치고 나이만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과도한 욕심만 내려놓아도 인생이 훨씬 편안해지고 부부나 연인 관계도 놀랍게 좋아집니다. 내 기준에서 남편이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여자, 오락, 스포츠, 놀다, 의리, 힘, 이기다 등이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귀엽다, 맑다, 순수하다, 예쁘다 등 감성적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또 남성들이 싫어하는 단어는 촌놈, 무능, 차별 등이고 여성들이 싫어하는 단어는 뚱뚱하다, 외로움, 못생겼다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연애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의 속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년 남편의 복잡한 속마음과 그들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아내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버스 박사의 저서 욕망의 진화를 바탕으로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성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 관점도 잠시 살펴보았죠. 남성들이 젊고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이유와 남성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외모가 전부다, 혹은 남성의 욕망에 맞춰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속성과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SNS나 TV에 등장하는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들은 극히 일부일 뿐,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환상적인 이미지에 휘둘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남편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와 관계를 해치는 일입니다.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광고 사진에 달린 이효리는 이렇게 젊고 예쁜데 자신을 보니 자괴감이 든다는 댓글에 대해 광고 사진은 수없이 많이 찍고 수정해서 나온 것이다. 원본을 보여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광고주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욕망에 맞춰 경쟁적으로 외모를 꾸미는데 집착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었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수록 외모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군요. 저는 요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남자가 S라인을 원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알아줄 때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싹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스스로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남편도 아내의 진정한 매력에 이끌려 더욱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화하는 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화하는 부부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